자, 우리 정적분 뒷부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이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남긴 했는데 미안해, 그거는 어차피 수투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가지고 일단은 그쪽에서는 딱히 설명할 거는 별로 없기는 해요. 문제는 계속 사실 풀면서 원래 설명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하하하하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만 더 푸는 걸로 하고요. 걔는 나중에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나간 것까지 숙제로 가면 되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지금 나눠준 프린트 있죠? 정적분의 활용. 그죠? 이쪽에서 지금 미적분에서만 존재하는 애가 있어요. 수투에는 없고 여기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넓이 외에는 안 나왔죠? 넓이랑 속도, 가속도 관련된 문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쪽에서는 똑같이 넓이랑 그 속도와 이동거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정적분과 급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 때 해서 수투랜다. 그 미적분 첫 단원에 보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 단원이죠. 거기에 이제 급수도 있잖아요. 그 급수랑 이제 정적분과의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정적분도 합, 급수도 합, 그쵸? 얘는 이산적인 애들의 합, 얘는 연속적인 애들의 합. 그래서 둘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정적분과 급수예요. 이쪽이 일단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여기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덩치는 조금 커요.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넓이. 이 넓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투에서 나왔었던 카테고리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절대값 적분이다 라는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살짝 일단 건너뛰었다가 미안해 남아있는 미적분 내용 중에서 수투에 없었던 거 위주로만 일단 뭐 마무리 먼저 좀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넓이 중에서는 역함수의 정적분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역함수의 정적분도 이게 수투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건데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부피. 요게 수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부피 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거. 이때 속도와 거리의 확장 버전, 그 평면 운동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1차원 운동이 아니라 2차원 운동에 관련해서 이동거리 다루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 뻗어나가는 게 이제 곡선의 길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어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 제일 굵직한 내용이 지금 얘고요. 꼭 정적분의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그 다음에 요거 조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 아무튼 요 세 개가 지금 메인입니다. 메인.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안 했던 걸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만 좀 써볼게요. 자, 첫 번째가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거예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원래 의미 자체가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적분은 정의가 뭐예요? 미분의 반대 연산이에요. 반대 연산일 뿐. 그 다음에 정적분은 뭐예요? 나는 연속합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보통 가로와 세로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넓이 아니면은 삼각형 정도는 어차피 반토막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직선들로만 만들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의 면적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넓이 구할 때 되게 난감하죠. 그러니까 곡선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넓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기 시작하는데, 최종적으로 넓이랑 정적분은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정적분은 결국에는 함수값들의 총합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인 애들은 정적분이 음수로 나오고 넓이는 뭐 그대로 그냥 넓이죠. 그래서 완전 다른 길을 갑니다. 정의상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뿐이지만 넓이랑 정적분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사인데 왜 둘이 똑같이 적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느냐? 실제로 정적분을 정의하다 보면은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분이 등장을 하게 돼요. 미분의 역연산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결국 정적분의 뿌리로 부정적분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얘랑 얘를 둘 다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그냥 묶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기호를 안 써도 상관이 없는 애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연결된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자세한 내용이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거의 빠져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정적분과 급수 설명하면서 약간은 조금 정리가 될 거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참고로 이때 얘는 함수들을 적분하는데 구간이 없죠. 정해져 있지 않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구간 내에서 fx들의 값의 합 같은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곡선에 관련된 걸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치는데, 그 곡선이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좋냐? 아예 그냥 사면이 다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생각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아예 간단하게 좀 3면은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 면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의 넓이 구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그어볼게요. 좌표평면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 곡선 자체를 그냥 f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fx. 자, 그걸 우리가 0부터 a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일부러 양수값으로 정의를 내린 거죠. 함수값들을. 왜? 넓이랑 차이가 안 생기게 만들려고.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넓이의 시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요런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하고 비슷해 라고 우겨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기는 거는 아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가지고는 넓이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2등분을 하죠? 2등분 맞나? 그죠? 2등분을 하죠? 2등분을 해놓고 뒤쪽을 높이를 잡을게요. 이때 앞쪽을 높이를 잡나 뒤를 높이를 잡나 별반 차이가 안 생깁니다. 나중에 가서는 중간에 평균 지점으로 높이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뒤로 잡을게요. 그래서 일부러 증가함수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 둘을 더해놓고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넓이를 비교해 보니까 아까보다 요만큼의 오차는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2등분식을 갖다라고 쳐볼게요. 또 뒤를 높이로 해서 사각형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보다 요만큼의 오차가 더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영원히 자르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뭐 일단은 우리는 8등분 정도에서만 그래프만 그려놓고요. 그걸 n등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 미지수 등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미지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게 무한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나는 이 a라는 걸 기준으로 n등분을 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n등분을 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지점이 n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n분의 a. 자,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지점은 n분의 2a가 될 거예요. 자, 충분히 많이 진행됐다라고 치고서는 여기를 갖다가 n분의 k번째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수열할 때는 일반항을 보통 k로 많이 잡죠. 왜냐면 n을 상수 취급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얘는 뭐예요? a는? n등분된 것 중에 n번째가 되겠네요. 괜찮죠? n등분된 것 중에서.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 길이는 어차피 n분의 a로 나옵니다. 그쵸? n분의 a를 가로 길이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죠. 높이를 구한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뽑아봤을 때 요 점이 n분의 a, 이 함수 f라고 잡으면은 fn분의 a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결국 높이는 fn분의 a가 될 거예요. 와,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fn분의 a라고 써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더할게요. 두 번째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로는 n분의 a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높이는 당연히 뒤에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뭘로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뒤를 기준으로 일단 놓고 볼게요. n분의 2a, fn분의 2a가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가로는 n분의 a가 되기 때문에 n분의 a 곱하기 fn분의 2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디까지 더한다고요? 영원히 더한다? 아니, 그냥 마지막 번째. 자, 그러면은 마지막 번째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이 가로 길이는 어차피 n분의 a가 될 거예요. 어차피 n등분했다고 치니까. 그럼 높이는 그냥 a죠. fa. 그렇죠? n분의 na. 자, 그래서 얘는 가로랑 높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껴있는 거 k번째도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들의 합. 이거는 n등분된 직사각형의 합이에요. 그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한없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한없이 유사해질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잘라보자. n을 무한대로 가자. 그럼 무한등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우리 급수라는 거는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걸 급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부분합의 극한. 그렇죠? 부분합에다가 극한 씌우는 걸로 봐도 어차피 무한개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n등분된 애들의 총합에다가 극한 씌운 걸로 놓고 봤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전체 급수구나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보기가 조금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부분이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뭘로? 이게 지금 다 와장창 써져 있는 거잖아요. 부분합이. 그래서 이 부분합을 시그마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n분의 1로는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로 묶었다라고 친다면 얘는 fn분의 a, fn분의 2, fn분의 na, 그쵸? k가 1부터 n까지 가는 걸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f n분의 ka 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짜여져 있는 요식이 결국엔 그럼 뭘 의미하냐?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fx dx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결국에는 얘를 원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요. 맨 처음에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을 때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얘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증명하면서 얘는 fx에다가 윗끝 아래끝 집어넣는 걸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똑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얘로 바꿔서 이걸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풀면 빨리 풀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괜찮네? 원래 이거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러고 극한으로 문제 풀었어요, 옛날에는. 자, 근데 옛날이 보통 옛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니까. 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걸 정적분과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대응되는 관계를 한 번만 놓고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산적인 애들과 연속적인 애들.
아니, 수열과 함수의 차이 뭐예요? 수열은 자연수만 정역으로 쓰고 함수는 실수를 정역으로 쓰죠. 딱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때 수열에서 합을 나타내는 건 시그마, 함수도 합을 나타내는 게 인테그랄. 둘 다 서메이션의 약자라고 얘기했습니다. S자, S자예요. 그리스 대문자. 얘도 S자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산적인 애들의 합, 이산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연속적인 애들의 합, 연속합이라고 나는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괜찮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합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시그마를 갖다가 인티그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건 옛날에 했다고요. 괜찮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옛날에 한 거고 지금은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바꿔서 이걸로 빨리 계산하자. 이거 언제 다 정리해가지고 극한하냐 이거죠. 괜찮죠?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싫다 이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봅시다. 자, 맨 처음에 n분의 a가 뭐예요? n분의 a가 지금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 자, 이때 dx라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x의 미소 변화량이에요.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x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델타 x를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델타 x에서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그 델타 x, 물론 수렴값은 0인데 얘는 dx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물론 얘가 얘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니까 0으로 봐야 돼요. 정수형으로. 근데 이 기하학적인 해석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한없이 가까운 어떤 양수의 값 정도로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0 플러스.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요거에 대응되는 값이고 요게 지금 요거에 대응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도 가로 길이를 나타내는 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세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요게 세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1부터 n까지 싹 다 0부터 a까지 싹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야 1부터 n인데 얘는 왜 0부터 a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관계를 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시그마랑 인테그랄 이 둘은 우리가 변수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유일한 차이가 지금 변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산적인 애들과 연속적인 애들의 차이예요. 자연수냐 실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변수는 보통 우리가 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테그랄 변수는 우리가 x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시그마에서 인테그랄로 바꾸려면은 변수 변환이 제일 중요해요. 그 변수는 당연히 이쪽에서는 시그마 안쪽에 있는 k가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 변수. 괜찮아요? n은 지금 상수치고 하고 있는 거.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n으로 잡지만 시그마 안에서는 지금 k입니다. 한마디로 k라는 걸 x로 변환해 줘야 돼요. 괜찮죠? k를 x로 변환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k는 자연수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x는 실수라서 얘는 움직임이 실수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를 x로 바꾸냐? 우리 얘를 무한등분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도 n등분 안에서 봤을 때만 n분의 k가 실수 움직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지금 이 안에는 이미 리미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n분의 k 자체가 실수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n분의 k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n분의 2 집어넣으면 n분의 2 3 집어넣으면 n분의 3 4 집어넣으면 n분의 4 이렇게 가죠. 자, 근데 n이 무한대인 경우로 놓고 본다면 어때요? 무한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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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점점 커지지만 이게 마치 실수 움직임처럼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변수 변환이 제일 중요한데 그 변수 변환의 핵심은 뭐라고요? k라는 변수를 x로 바꾸는 것. 그때 핵심은 이산적인 애를 실수화시키기 위한 무한등분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n분의 k만 x로 잡아놓고 하면은 거의 다 됩니다. 문제는 안 생겨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만 바꾸면 돼요? 변수 변환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얘는 변수 자체가 k인 상태인데 얘만 지금 n분의 k를 x로 바꿔놨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 x에 대한 적분이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x가 dx로 바뀌는 게 어떤 관계로 바뀌는지를 좀 봐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는 x의 미소 변화량이에요. 얘는 가로를 나타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쪽에서 나타내는 가로는 지금 얘를 나타내죠. 이게 지금 뭘까요? 얘는 x의 엄청 작은 차이예요. 근데 얘는 그러면 최소 차이로 놓고 봤을 때가 dx랑 의미하는 바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아이? 생각해보니까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인데 괜찮죠? n을 분모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안에서 최소 차이는 얼마예요? 공차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n분의 1이 dx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x의 범위죠. 아, 왜 갑자기 k는 1부터 했는데 x는 0부터 a로 가느냐?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가죠.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n분의 1이죠. 근데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이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n분의 1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얼마예요? x는 0부터 들어가요. 괜찮죠? 뭐 물론 0이 딱 들어가진 않지만 n분의 1 자체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0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k가 n까지 갑니다. n까지 가요. 그럼 n까지 가면은 x는 1과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x는 0부터 1까지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정리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직접 연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n분의 k를 x로 잡았어요. 그럼 얘는 fax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n분의 1을 dx로 잡았다? 그럼 얘는 a 곱하기 dx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가 뭘로 바뀐다고요? 인테그랄로 바뀐다고요. 리미트랑 시그마가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은 얘는 인테그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 변환에 관련된 걸 보고 있어요. 자, 그때 이 아래 끝은 지금 얼마로 가고 있다고요? k가 1일 때는 x는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상태. k가 n으로 간다면 x는 1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괜찮죠? 이해돼요? 좀 어렵지? 미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상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의미하는 바가 똑같잖아요. 근데 얘랑 얘가 식이 좀 다르죠? 그럼 이 식은 무슨 차이냐? 얘는 치환적분에서 보면 돼요. 결국엔 똑같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ax 자체를 우리가 t로 잡는다 라고 한다면 ax를 t로 잡았을 때 치환적분 놓고 본다면 a 곱하기 dx는 dt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ft가 되겠고요. a dx는 dt랑 똑같은 상태로 보면 되겠죠. 이거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럼 a는 dx분의 dt니까 양변에 dx 곱했다고 그냥 칠게요. 원래 찢으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0은 x가 0일 때 t는 a가 되고요. t는 a가 되는 게 아니지. x가 0일 때는 t도 0이고요. x가 1일 때는 t는 a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렇죠? 돌아오는 것과 가는 게 다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렇게만 떠들어 놓고 나면은 많이 좀 헷갈리죠? 많이 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를 설명을 좀 잠깐 해볼게요. 한 문제를. 이거 좀 이해돼요? 이해될까? 미안해. 자, 알았어. 자, 결국에는 뭐냐면은 잘개 쪽에서 더하는 건데 핵심은 뭐라고요? 변수 변환에 있습니다. k를 x로 바꾸는 데 있어요. 왜?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dx의 변화, 그쵸? 적분 변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x의 범위, 이거까지만 잘 뽑아내면은 우리는 정적분과급수로 인테그랄로 바꿔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무 어렵지? 이해돼? 오케이. 준아 괜찮을까? 오케이. 유리야 괜찮아? 너무 많이 떠들었나? 너무 많이 떠들었나? 자, 아무튼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 지우고. 자, 문제로 정리하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1878번. 요걸 한번 봐봐요. 이 빈칸 채우기가 아니고 그냥 설명할 겁니다. 그냥 설명할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지금 y는 x제곱이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0부터 1까지만 적분한 이 정적분 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죠. 괜찮네? 자, 그거를 옛날엔 어떻게 한다고요? n등분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2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쭉 가서 n분의 k. 그쵸? 얘는 지금 n분의 n이요. n등분했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 아래 넓이, 그쵸? 얘는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고요.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얘가 fx라고 친다면 fn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요게 되고요. 두 번째, 가로 길이 n분의 2고요. 높이는 n분의 2를 함수값으로 집어넣은 거죠. 괜찮아요? n분의 1 곱하기 fn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요 직사각형에서 놓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n분의 1이 가로 길이가 되겠네요. 그쵸? n분의 1. 높이는 n분의 n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fn분의 n. 괜찮아요? 자, 이런 직사각형 총 넓이 합에 극한 씌워주면은 똑같네 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결국 어떤 느낌이 되냐면 0부터 1까지 거의 막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들을 계속 더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 괜찮나요? 그때 그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게 dx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그 x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fx인 거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가로 dx에다가 높이 fx 곱한 걸 0부터 1까지 싹 다 더해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적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 dx가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x에 대하여 적분하여라 라고 하는 부정적분의 변수 지정밖에는 없는데, 이게 정적분에서는 x에 대한 적분이다 라는 변수 지정뿐만 아니라 세로, 가로라고 하는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서는 해석상의 차이가. 괜찮죠? 이때 이 dx가 원칙상 뭐냐면은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걸 무한등분한 거예요. n등분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끝이 아래끝보다 크면 얘는 양수로 나와요. 괜찮나요? 근데 1부터 0까지 fx dx로 본다 그러면은 이때 요 dx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걸 무한등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부호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둘이 부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우리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 가지고 본 거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수투할 때는 그냥 땡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라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마이너스 차이 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dx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윗끝 아래끝 다른 거는.
괜찮죠? 원칙상 차이는 알았어. 자, 여기서 좀만 더 가볼게. 얘 어떡하지? 내 목소리에 수면제? 수면제. 화이팅.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우고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어차피 이 중에 하나가 k번째에 해당하는 게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k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k가 1부터 n까지로 가는 걸로 가면 되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dx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x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fx, dx 곱한 거를 0부터 1까지 그냥 싹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만 있으면 인테그랄이 안 돼요. 무한등분을 통해서 이게 인테그랄과 동급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급수만이 인테그랄과 동급이 됩니다. 괜찮죠? 급수만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n분의 k를 x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변수 변환이 핵심인데 k를 x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k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x가 될 수 없어요. 왜? 아니 얘는 자연수고 얘는 실수인데 어떻게 둘이 동급이 돼요? 그럼 자연수를 무한등분을 통해서만이 실수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때 n분의 k를 x로 바꿨으니까 dx 가로에 해당하는 그 미소 변화량은 지금 어때요? n분의 1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x의 미소 변화량은 n분의 k 입장에서는 최소 변화량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미소 변화량이 dx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선이 점의 연속이라서 점들이 존재한다면 이 점들을 간의 x 차이가 dx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더없이 작은 x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얘는 끝이 있잖아요. 자연수니까, 이산적이니까. n분의 1, n분의 3 이렇게 있으니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죠. n분의 1. 그래서 n분의 1이 결국 dx랑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의 변화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가 1일 때는 n분의 1이니까 빵! k가 n일 때는 n분의 n이니까 1. 그래서 얘는 지금 식 자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리미트 시그마는 합쳐서 인티그랄로 쓰고요. 아래 끝은 빵, 위 끝은 1. f n분의 k는 fx, n분의 1은 dx.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보니까 0부터 1까지 fx네, x제곱이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거로 다시 돌아왔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이걸로 그냥 계산하자라는 뜻인데 옛날 계산풀이를 지금 따라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전개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f면은 제곱이죠. n분의 k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풀인데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시그마는 k만 변수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세제곱분의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차피 n세제곱은 분모죠. 분자는 시그마 k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어때요? 3차분의 3차죠. 6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3분의 1. 괜찮아요? 옛날엔 이렇게 풀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테그럴을 바꿔서 계산해주면 되지 뭐. 3분의 1. 그쵸?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서 놓고 본다면은 가조건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n세제곱분의 1이에요. 요게 지금 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는 거는 여기서 n세제곱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nn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지? n 하나 약분시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 곱하기 n 하나 들어가면 1 플러스 n분의 1. n 하나 또 들어가면 2 플러스 n분의 1. 자, 그래서 요게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나라는 거야. 요게 지금 나. 혹시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가 의미하는 게 지금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뭔 소리인지 되게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요게 지금. 자, 오히려 지금 유형 1번으로 먼저 연습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유형 2번을 좀 가볼게요. 유형 2번. 자, 일단 계산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 봅시다. 자, 이거 지우고 1882번 한번 좀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 쭉 가서 n분의 2n의 제곱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아무래도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그마로 바꾸면 n분의 n 플러스 1에서 n분의 n 플러스 2, n분의 2까지. 그쵸? n분의 n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을 k는 1부터 n까지 가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거랑 지금 둘이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그냥 시그마로만 돌려놓은 겁니다. 괜찮을까? 괜찮지? 오케이, 괜찮을까? 시그마로 돌리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시그마로 돌려놨는데 당연히 시그마를 영원히 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무한등분을 통해서 더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로 바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k라는 변수를 x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k라는 변수는 반드시 무한등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그래서 n분의 k가 반드시 분모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n을 갖다가 양쪽으로 찢어볼게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고,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n분의 k를 우리가 x로 바꿔본다면, 그러면 n분의 k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n분의 1 자체를 우리는 dx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쵸? 이게 끝이야. 얘를 잡으면은 무조건 n분의 1이 dx예요. 괜찮죠? 왜냐면 차이가 n분의 k는 등차수열이잖아요. k가 어차피 1, 2, 3, 4 이렇게 가니까 최소 차이는 무조건 n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 돼요. 딱 요것만 잘 잡으면 돼요. 그리고 dx 찾아내고 x 범위 찾아내고, 그러면은 k는 1부터 n까지 하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n분의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n분의 1이 n 무한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n분의 n이잖아요. 1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다시 한번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아래 끝은 0부터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위 끝 k가 n까지 가죠. 걔는 1까지 가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괄호에서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본다면
이때 n분의 1이 dx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혹시 이게 돼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재웠는데? 아, 너무 재운 것 같은데? 아, 이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요거 계산하는 게 이거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아, 괜찮아? 이거 계산하는 것과 여기서 계산하는 게 똑같아요. 될까? 그래도 안 돼? 일단 양하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전개하면은 x제곱 2x 플러스 1 dx겠고요. 요거 이대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뭐 물론 요렇게 나오면 좀 지저분하니까 x분의 1 같은 걸 t로 치환해서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dx와 dt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t제곱 곱하기 dt로 바꿀 수 있고 0일 때는 1, 1일 때는 2. 아, 그래서 t제곱을 1부터 2까지 접근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t세제곱 1, 2. 그럼 뭐 3분의 2세제곱에서 1세제곱 뺀 거니까 7 되겠네요. 혹시 이해 될까? 오케이. 아니, 좀 어렵지. 미안해. 좀 어려워요. 원래 몇 개 더 쉬운 문제를 조금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위에 보기에 있는 거 요거 따라가지 마요. 이 보기라 그래야 되나? 유형 2번에 1, 2, 3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 네모 박스 있죠? 요거 외워서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딱 얘기한 거 도저히 안 되겠으면 n분의 k만 x로 잡아주면 돼요. n분의 k만. 자, 그러면은 1883 요거 잠깐만 한번 고민하고 풀어봐요. 지금 몇 번 좀 설명 들었을 때 좀 수월할 겁니다. x로 잡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시그마를 갖다가 인테그랄로 바꾸는 게 핵심이지. 왜냐면은 어차피 얘도 합이고 인테그랄도 합이니까 이걸로 보나 인테그랄로 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로 바꾸려고 하는데 좀 변수 변환이 중요하겠죠. 시그마는 변수가 k지. 그걸 x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k는 자연수죠. 1, 2, 3, 4로 가지. 근데 x는 실수죠. 그래서 무한등분이 반드시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분모로 n으로 나누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실수화가 안 돼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얘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가 깔려있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나눈 상태에서 1, 2, 3, 4 가는 게 실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n분의 k를 통째로 x로 잡으면 다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 범위는 뭐예요? 저 범위는 k의 범위가 1부터 n까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인테그럴을 바꾸려면 x의 범위로 환산해줘야 되지. 우리 치환적 분할 때도 구간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수 바뀌면 똑같아. 시그마에서는 k가 이렇게, 시그마에서는 k가 0부터 1까지 가지. 인테그럴에서는 그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K가 0부터 1부터 n까지 가니까 K 1 적는 거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건 x가 0인 걸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는 n까지 가지. 그럼 n분의 n이 x인 거죠. 그래서 x는 1까지 간다. 괜찮지? dx는 x의 미소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유변이 실수니까 미소 변화량이라는 말이 약간 조금 잘 안 와닿아요. 근데 그거에 대응되는 게 좌변에서는 똑같이 미소 변화량을 찾아야 되는데 n분의 2k 같은 경우에 k는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n분의 8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더없이 작은 변화량이 미소 변화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차이를 보면 돼요. n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공차예요. 오케이.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 빼기 10컨트 제곱 빼기. 이해 될까? 네.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설명한 건 이해될까? 네. 오케이. 다행이야. 적분 시컨트 제곱 빼기. 시컨트 제곱 빼기. 왜냐면은 그죠.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 비분하면 나오니까. 그러면 막 이런 거 적분 한 번에 어떻게 해요? 걔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배각을 좀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사인 3x 이런 거는 걔는 치환 적분해야 돼. 그래서 사인을 t로 치환해. 아니다. 사인 x 하나 남기고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코사인을 t로 치환해가지고. 하하하하. 좀 이해 잘 될까? 하나도 안 돼? 그럴 것 같았어. 너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그냥?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꿔서 볼 건데 요거를 세 가지로 바꿔볼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차피 리미트 시그마예요. 그렇죠? 리미트 시그마. 얘는 급수죠. 급수는 정적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 어느 경우에 변수 K가 무한등분이 된 상태일 때만. 그렇죠? 그게 실수의 움직임의 합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속합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 당연히 변수 변환을 가야 되니까 K를 바꿔줘야 되는데 K는 1부터 움직이는 어떤 자연수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수인 X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K만 가지고 X라고 우기면 안 되죠. 반드시 무한등분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k만 x로 잡아볼게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도저히 안 되겠으면 n분의 k를 x로 잡으면 다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는 이제 연속합 개념으로 인티그랄로 쓸 수 있고요. 얘는 F라는 함수 그대로 1 플러스 2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아직 안 바뀐 거 있죠? 여기 n분의 1, 그쵸? 더 이상 n이 나오면 안 돼요.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그냥 인티그럴로 바꾸니까 n도 k도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때 k는 1부터 n까지 간다? 얘는 k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x의 범위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k가 1부터 n까지 가니까 k가 1일 때는 n분의 1.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0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k는 n까지 가니까 n이라고 적어주면 어차피 x는 1까지 가겠네요. k가 1부터 n까지 이산적으로, 자연수적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그게 n분의 k 입장에서는 0부터 1까지 실수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무한계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만 더 바꾸면 돼요?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로 바꿨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n분의 1이에요. 얘도 변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 가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를 나타내는 거. 그게 K에서 입장에서는 변화. 그죠? X의 미소 변화에 해당하는 걸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n분의 K는 K가 자연수 단위로 움직이니까 n분의 3, n분의 4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dx라는 거는 x의 미소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 이보다 작은 게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작은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그러면 얘는 실수니까 점과 점 사이의 변화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분자가 자연수니까. 한마디로 오른쪽에서 극도로 작은 변화량을 왼쪽에서의 최소 차이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서 K가 1, 2, 3, 4 움직이면은 아니 여기서 제일 작은 차이는 뭐예요? 아니 눈에 띄잖아요. n분의 1 괜찮죠? 그래서 얘는 n분의 1을 dx라고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보다 더 작은 거 없잖아요. K가 자연수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무한등분된 입장에서 가장 작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n등분으로 가야 돼요? n제곱등분으로 가면 안 되나? 아니, n제곱등분으로 가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n등분만 되더라도 우리가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과정 전체 통틀어도 n등분이 아닌 n제곱등분 아니면 뭐 불규칙 등분 불규칙이면 등분이 아니지 불규칙으로 자르는 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n등분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n분의 k를 x로 잡으면 편한 이유가 뭐냐? 맨날 dx n분의 1로 나오고요. 맨날 x범위 0부터 1까지로 나와요. 왜? k가 1부터 n까지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얘는 n분의 1이 dx인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나는 이거 좀 보기 그런데? 난 그냥 n분의 2k 통째로 x를 잡을래. 어차피 k가 n등분만 돼 있으면 상관없잖아. n분의 2k를 x로 잡아도 돼요. 대신 dx가 바뀌죠. 얘는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최소 차이가 n분의 2씩 나요. 그게 dx랑 의미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k는 1부터 n.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2죠.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부터. 그러면 k가 n으로 가면은 n분의 2n이니까 2까지 가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다시 인테그랄. 그 다음에 아래 끝 0, 위 끝 2.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f라는 겉껍데기 함수 안에서 1 플러스 x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n분의 1은 뭐가 돼요? n분의 2가 dx로 바뀌니까 n분의 1은 2분의 1 dx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dx.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에서 우리가 2x를 만약에 t로 잡는다면 2 곱하기 dx가 dt죠?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돼요? x가 0 집어넣으면 t도 0, x에다 1 집어넣으면 t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 2x 통째로 t로 잡았으니까 1 플러스 t가 되겠고 dx는 2분의 1 dt죠? 실제로 둘이 똑같네요. 괜찮나요? 치환적분할 때도 뭐가 생명이에요? 변수 변환이 핵심이잖아요. 변수 변환. 그럼 변수만 바꾸면 끝이에요? 아니,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지 dx 변환도 해줘야죠. 그렇죠? 거기다 구간까지 들어가야지. 똑같아요. 변수 변환이 핵심이에요. x로 바꿔주고. 그럼 그때 변화되는 미소 변화량. 그렇죠? 그게 적분 변수에 관련된 지정이니까. 그리고 구간까지. 요거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말고 딴 건 안 되나? 돼요. 나는 이 f 안에 있는 거 너무 지저분한데? 나는 그냥 함수로 보고 싶어. 통째로 x로 볼래. 통째로 x로 봐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1 플러스 n분의 2k를 통째로 x로 잡아볼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k에다가 1, 4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가 n분의 2, 2 집어넣었을 때가 n분의 4, 3 집어넣었을 때가 1 플러스 n분의 6. 요 차이가 최소 차이잖아요. 이보다 더 작은 차이는 없잖아요.
그게 dx의 의미랑 상통한다라는 거예요. 미소 변화량과 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량, 이 일은 변화에 영향 안 주죠. 그러니까 그냥 n분의 2가 또 dx랑 같은 의미로 지정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가요? 당연히 k는 1부터 n이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빵 1부터 나오죠? k에다가 n 들어가면 1 플러스 2 3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로 볼 수 있고, 아래끝은 그러면 2를 의미하네, 윗끝은 3을 의미하네. 그 다음에 f라는 겉껍데기 함수 입장에서 통째로 내부로 x를 다 잡았잖아요. 그럼 이때 n분의 1은 똑같이 2분의 1 dx.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진짜로 되나? 이거 치환적분해 보면 되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얘를 나는 1 플러스 2x를 통째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dx가 dt. 그렇죠? 원래는 미분하면 2는 dx분의 dt인데 dx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 이렇게 바꿨다가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x가 0부터 1까지예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t는 1이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t는 3 나오죠. 그 다음에 f t잖아요. 그 다음에 dx는 2분의 1 dt. 그렇죠? 똑같잖아요. 괜찮네? 다 똑같아요, 세 개가. 그럼 무슨 장점이 있어요? 얘는 계산이 빨라요. 아무래도 간단한 함수로 나오니까 계산이 빨라요. 대신 바꾸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바꾸는데 힘듭니다. 얘는 바꾸긴 편해요. 왜? 모르겠으면 n분의 k만 x로 바꾸면 싹 다 바뀌어요. n분의 k x로 잡는 순간 고민도 없이 n분의 1 dx 나오고요. x는 99.999% 0부터 1이에요. 왜? 이 범위를 1부터 n이 아니라 1부터 뭐 5n 이렇게 장난 잘 안 쳐요. 가끔 내신에서 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수능에서 절대로 이게 장난 안 칩니다. 무조건 1부터 n으로 가요. 뭐 0부터 n-1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별 차이 안 납니다.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n분의 k만 x로 딱 잡는 순간 그냥 땅땅땅 나오고 끝나요. 그러면 그대로 싹 다 바꾸면 되죠. 어차피 시그마를 인테그랄을 바꾸려고 한 거니까. 시그마만 있으면 인테그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리미트 시그마인 경우. 그 다음에 n분의 k x로 바꿔놓고. 그럼 바꾸는 건 간단해요. 그러면 단점이 뭐예요? 계산이 지저분해요. 그럼 계산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치환적분하면 되지. 괜찮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n분의 k를 이용해서 싹 다 바꿔놓고 계산은 치환적분해서 가면 편해요.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럼 얘는 이걸 누가 써요? 바꾸는 것도 적당히 애매하고 계산도 적당히 애매한데, 그렇죠? 안 쓰는 거. 그럼 이거 왜 한 거야?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필요 없다. 괜찮죠? 그래서 얘만 잘 쓰면 됩니다. 바꾸는 것만 잘하면 돼요. 계산은 치환적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오케이. 근데 내포되어 의미가 아직 좀 많이 헷갈리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에 넓이를 구할 때는 잘개 쪽에서 더한다라는 거예요. 잘개 쪽에서. 그렇죠? 그 잘개 쪽에서 더한 거를 인테그랄로 바꿔도 되지 않냐. 딱 그거 본 거예요. 괜찮네? 그죠? 가는 거 역연산입니다.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바꾼 게 원래 정적분의 계산 방법이었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증명이 된 이후부터는 뭐하러 이걸 수열의 극한으로 옮겨?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면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까지 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원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요 계산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럼 1부터 3까지 f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곱하기 2분의 1 dx. 자, 그럼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x인데 미분하면 2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파이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게 1부터 3까지니까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면 마이너스 1인데? 그쵸?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집어넣었으니까 파이분의 1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답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쓸데없는 얘기기는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여기서 1부터 코사인인데 잘못 그렸다. 미안해. 코사인인데.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아니구나. 1이죠?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3이에요. 괜찮네? 지금 이 부분 적분한 게 답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나왔죠? 지금 이거를 잘개 쪽에서 n등분해서 계산한 게 지금 이 식이에요. 이 식. 이게 옛날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fx가 코사인 2분의 파이 x일 때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을 때 옛날엔 이거를 1부터 3까지 이 3 빼기 1이라는 2라는 숫자를 n등분해서 n분의 2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뭐 물론 절반이에요. 그거의 절반.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그냥 알고만 넘어가자 라는 것 뿐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1888번 한 번만 좀 볼게요. 1888 변환하는 거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천천히 좀 나가볼게요. 자, 얘는 솔직히 n분의 2k를 통째로 x로 잡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n분의 k만 x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n분의 k를 x로 잡으면은 n분의 1은 dx로 바뀌고 x의 범위가 k는 1부터 n까지니까 0부터 1까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럴 가고요.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는 0부터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n분의 k가 x니까 2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니까 얘는 2dx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통째로 치환해보면 돼요. 그쵸? 통째로 치환해서 양쪽이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x를 t로 잡으면은 2 곱하기 dx가 dt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2x를 t로 바꿨으니까 t제곱, 2dx는 dt. x가 0일 때는 t는 빵, x가 1일 때는 t는 2. 그쵸? 그래서 둘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n분의 2k를 x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2배의 n분의 1이 결국에는 dx로 바뀌니까. 그럼 x의 범위는 k가 1일 때는 n분의 2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는 0이에요. 그 다음에 k가 n까지 가니까 2까지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n분의 2는 dx, n분의 2 k는 x. 그래서 x 세제곱 dx.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n분의 k만 x로 잡아도 되고요. n분의 4k 파이를 x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뭘로 잡아도 됩니다. 자, 근데 헷갈리면은 n분의 k만 x로 일단 잡고 나머지를 바꿔봐요. n분의 1은 dx. 그럼 x 범위는 맨날 0부터 1까지. 그죠? k는 1부터 n까지로 가니까 리미트 시그마를 인티그랄로 바꾸고 1부터 n까지는 0부터 1.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로 바뀌죠. 그러면 사인 n분의 k가 x니까 4분의 파이 x예요. 그 통째로 제곱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뀌니까 완전히 좀 다르죠? 치환하면 비슷하지 않나요? 안 되죠? 왜냐면 4분의 파이가 있잖아요. 어차피 4분의 파이 x 자체를 t로 치환한다면 어차피 속미분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아예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다 x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긴 근데 n분의 k만 딱 이쁘게 x로 잡고 있죠.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자, n분의 k를 x로 바꾸면 n분의 1은 dx로 바뀌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뀝니다. 아래 끝은 0으로 가고요. 위 끝은 1로 가요. 다시 한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ln 1 플러스 2x를 dx 곱해서 적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똑같죠? 괜찮나요? 다시 한번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아래 끝 위 끝 0부터 1 n분의 1 dx ln 1 플러스 2x예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얘도 n분의 k를 x로 잡으면은 n분의 1은 dx로 바뀌겠고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바꾸고 아래 끝 0, 위 끝 1.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에다가 dx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4번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분의 k를 x로 바꿔요. 그럼 1 플러스 3x의 5제곱이네요. 그럼 n분의 1은 dx죠.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바꾸고 1부터 n까지는 0부터 1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똑같은지 보려면 치환적분이 제일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1 플러스 3x를 t로 잡으면은 3dx가 dt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t의 5제곱이 되겠고
dx는 3분의 1 dt네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t는 1, x에 1을 집어넣으면 t는 4. 1부터 4까지 t 5제곱을 3분의 1배에서 적분한 걸로 볼 수 있구나.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거나 변환되는 방법은 알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의미가 지금 잘 되는지는 좀 아쉬운데.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좀만 더 풀어봅시다. 1890번 요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1890번. 하나도 안 돼? 지금 설명한 건 이해돼요? 괜찮아? n분의 k가 왜 x로 가는지 이해돼요? 알았어. 그럼 됐어. 오케이. 화이팅. 모의고사 어떻게 됐어? 진짜. 나중에 채점할게. 응? 5회만 냈잖아. 저런. 안 돼. 곱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K는 무조건 분모에 n이 있어야 돼요. 네? 분모에 반드시 n이 나눠줘야 되지. 네.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봐봐요. 네. 분모 분자다. 왜냐면 K 통째로 다 n제곱으로 나눠봐요. 그치? 그럼 그 중에서 분자에 있는 n분의 1 하나를 밖으로 내보내면 되죠. 분자에 있는 n분의 1 하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치. 그럼 다 n분의 k로 만들어지죠. 오케이. 이거 뭐지? 그 dx로 뒤쳐져요. 그치. 자, 잠깐만. 저기다가 아예 좀 잠깐 써볼게. 풀었나? 구경만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1890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k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딴 거 다 제껴요. 뭐냐면 얘는 급수니까 우리는 인테그랄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 꼴이 맞아떨어지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안 맞아떨어지면 못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뭘 해야 돼요? n분의 k만 x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자연수인 k가 실수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연속합으로 못 바꿔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k는 2차니까 반드시 분모에 n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k는 1차니까 반드시 분모에 n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얘 때문에라도 이 분모 분자를 다 n제곱으로 다 나눠야 되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으로 다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없는 걸 나눴으니까. 얘 하나 때문에. 자, 그럼 얘는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은 무한대. 그럼 얘는 분모가 1 플러스
아 n분의 k제곱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아 얘는 x로 바꿔도 문제 없겠네 가 됐는데, 분자가 아유 얘는 k가 하나인데 얘는 왜 두 개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어차피 k는 n등분만 우리가 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면은 하나 주고 하나는 그냥 내보내요. 그쵸? 그러면은 알아서 dx까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럼 x의 범위는 0부터 1. 그쵸? 우리가 치환적분 같은 경우도 성미분 미리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쵸? 일단은 변수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적분 변수 지정, 그 dx 바꾸다 보니까 속미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속미분이 처리가 안 되면 치환적분을 못 하는 거고, 처리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아예 치환적분 문제인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괜찮죠? 정적분과 급수도 변수 변환이 1차예요. 그 변수 변환을 하면서 나온 그 미소 변화량에 관련된 게 처리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정적분으로 돌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풀어요. 그렇죠? 좀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다 됐어. 어떻게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리는 좀 되나? 치환적분, 부분적분. 미분할 거, 적분할 거. x를 미분할 거. 이해 잘 될까요?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바꾸고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로 바꾸면 이거 싹 다 바꿨어요. 1 플러스 x제곱 분의 x,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가 되겠네요. 아,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되죠. 아, 다만 2x여야 되는데 그럼 앞에 2분의 1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로 놓고 갔을 때 분모 미분한 게 분자니까 ln 절대값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여기다가 0,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ln 2가 되겠네요. 어차피 0 집으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정적분과 급수 관련된 내용을 한 문제 정도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1893번 설명해 볼게요. 1893. 되는 친구들은 그냥 풀면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얘는 뭐 어떻게 안 되네요. n제곱분의 1. 자, 그래놓고 뒤쪽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보니까 얘는 시그마예요. 그쵸? 왜냐면 계속 규칙성 있게 더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n분의 2k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n분의 2k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 딱 들어. 아, 이게 틀렸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맞는데 1 곱하기 2의 n분의 2제곱, 2 곱하기 2의 n분의 4제곱 이렇게 가니까 k 곱하기 2의 n분의 2k 제곱으로 보는 게 맞네요. 그렇죠? 괜찮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n분의 k만 x로 바꿔본다고 칩시다. 그럼 n분의 1은 알아서 dx가 되겠고 x 범위는 어차피 0부터 1까지로 가겠네요. 그쵸? 뭐만 x로 바뀔지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n분의 k를 x로 바꾸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얘는 그쵸? 업혀 다녀야 돼요. 얘 맨발로 안 다녀요. 무조건 n을 타고 다녀요. 그쵸? 근데 n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n 하나 끌고 와서 밑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죠? 왜 어차피 n분의 1은 시그마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개수일 뿐이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가 지면 안 되렵니다.
아, 뭔가 표정이 해탈한 표정인데? 네. 아, 이해돼? 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n분의 k, x로 바뀌게 되겠네요. 아, 얘는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이 되겠고, n분의 1은 dx. 이게 n분의 1이 시그마 입장에서는 앞으로 빼도 되지만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dx, 이 규칙이라서 그래요. 쓰는 규칙. 자, 그 다음에 n분의 k는 x. 그 다음에 2의 2x제곱. 자, 범위는 0부터 1까지죠. 자, 그럼 이걸 적분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적분 순서 얘기했죠? 일단은 적분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적분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되게 많잖아요, 기본 적분도. 두 번째, 분수꼴 적분. 그죠? 분수꼴 적분 아닙니다. 분수꼴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치환 적분인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치환 적분이요? 아유,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합성함수인 거는 맞는데 사실 뭐 EX를 가지고 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웃기죠. 그렇죠? 성미분이 변수로 나오는 경우 아니면 합성이라고까지는 안 봐도 크게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치환적분으로 보는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이거 미분해봤자 2인데 x가 곱해져 있는 거라서 다르죠. 아, 그럼 네 번째 부분적분. 부분적분이 이제 곱적분이죠. 곱의 미분법의 반대 연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다행히도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의 적분이네요. 그래서 얘는 부분적분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마저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대칭성을 따져서 들어가는 적분. 그렇죠. 우함수, 기함수, 변형 형태를 얘기했어요. 사실 이거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를 다루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걸로 가는데 당연히 뭘 뽑아야 된다고요? 이 중에서 미분할 것과 적분할 걸 뽑아서 미분할 거 x, 적분할 거 2의 2x제곱. 자, 미분해주면 1, 적분해주면 2분의 2의 2x제곱. 자, 이때 상수, 적분상수 C는 뭐가 들어가도 항상 다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적분상수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0으로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얘네 둘 곱한 거 그대로랑 적분한 거는 어차피 그냥 나가죠. 2분의 x, 2의 2x제곱. 얘는 이미 부정적분 끝난 거기 때문에 0일로 봐주면 되겠고, 둘 곱한 거, 그죠? 미분한 거랑 적분한 거는 빼서 한 번 더 적분한다. 그쵸? 2분의 2의 2x제곱 dx.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x, 2의 2x제곱이고, 얘는 부정적분한다 그러면은 4분의 2의 2x제곱이죠? 어차피 이거 뺀 다음에 통합적으로 적분해도 사실 문제는 안 생겨요. 그쵸? 통합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제곱에다가 4분의 1 2제곱이고, 0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빵. 얘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번 빼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4분의 2제곱 플러스 4분의 1이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일일이 찢어서 한다? 그죠? 끔찍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K 세제곱 정도까지만 시그마를 풀었을 수 있지 초람수 같은 경우는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으로 돌려 들어가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직접 좀 풀어볼게요. 자, 1897번. 어렵지는 않은데 딱 한번 좀 봅시다. 이게 마지막에 0 집어넣었을 때 아래 끝이라서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
아이고 이거 계속 K 있는데 1, 2, 3, 4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바꾸는 것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별 문제 없어서 뭐 착각으로 잠깐 잘못 본 거 아니면 자, 한번 바꿔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 하나만 넘겨서 아우 K 신발 신으세요 해서 보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n분의 파이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n분의 파이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 곱하기 코사인 n분의 k 파인데 n분의 k만 x로 잡을게요. x로 잡고 그럼 n분의 1은 dx로 잡고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쳐서 우리는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고요. 그렇죠? 이산적인 합을 연속적인 합으로 바꿔보겠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n분의 k는 x로 바뀌니까 x 코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n분의 1이 dx니까 얘는 파이 제곱 dx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구간은 0부터 1까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이고야 부분적분이네. 그쵸? 미분할 거, 적분할 거. 그쵸? 자, 파이 제곱은 어차피 개수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이 제곱으로 빼놓고 0부터 1까지 x 코사인 파이 x dx. 아이 근데 이거 좀 지저분한데? 그쵸? 아니 좀 지저분한데? 파이 x니까? 그쵸? 아니 그러면 나는 이걸 좀 치워내볼래. 파이 하나 빼놓고 파이 제곱이니까 좀 그렇죠? 0부터 1까지 파이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dx에서 아니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돼요. 난 그냥 파이 x를 t로 치워놨게. 그쵸? 그러면 파이 x를 t로 잡으니까 파이 곱하기 dx가 dt네요. 그쵸? 아예 그냥 파이 곱하기 dx를 dt로 잡아놓으니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끌고 와서 정리해보면은 인테그랄 어차피 x가 0이면은 t는 0으로 나오겠고요. x가 1이면 t는 파이가 되겠죠. 0부터 파이까지 얘는 t 코사인 t dt 그쵸?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뭐 이걸로 봐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저거 부분적분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미분할 거, 얘를 적분할 거로 갈게요. 그죠? 로다 3지 로다 3지로 가건 로다 지삼으로 가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오는 거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로그 함수, 다함수, 다함수, 삼각함수, 다함수, 지수함수, 다함수는 거의 다 껴요. 다함수는 로그 함수랑만 섞여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다 미분할 걸로 빼면 돼요. 왜? 로그 함수는 얘는 너무 극단적인 애라서 얘는 적분이 안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미분적으로 빼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삼각함수, 지수함수 같이 나올 때 이때는 사실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로 보나 지수함수, 삼각함수로 보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두 번 적분해야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일단 좀 나가고요. 자, 그럼 미분할 거 1 적분하면 사인 그쵸? 그래서 요 값은 그대로 적분 그적 빼기 미적 그쵸? 한 번 더 적분. 자, 구간은 어차피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어차피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잖아요. t 사인 t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은 그냥 코사인이라고 한번 갑시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부정적분으로 그대로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줘놓고 어차피 코사인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그래서 파이 사인 t 사인 t에서 코사인 t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인 파이는 빵, 사인 빵도 빵. 얘는 필요가 없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되네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거기서 코사인 0은 1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xl은 x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미분할 걸로 잡고 얘를 적분할 걸로 잡아야 돼요. 이 반대로 가면 왜냐면 ln x는 자체적으로 적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얘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얘 둘을 곱하면 괜찮지만 이거 곱한 건 다시 또 적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하지. 이거 적분해도 나오긴가요? 한 번만 미분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되나? 여기다 적분상수 씌워야 돼. 이렇게요. 그치. 정적분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둘 곱하면 한 번 더 적분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ln x 아닌가? 이거 적분을 또 해야 되죠. 그치. 근데 x 플러스 1분의 x 제곱이죠. 그래서 몫을 빼내면은 1차랑 분수함수 하나 남아요. 안 되겠으면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되고요. 유형 5번은 빼요. 유형 5번은 삼각치환법은 하지 마요. 삼각치환은 저기 혹시라도 우리 학교가 삼각치환을 설명했다 그러면은 그때 알려줘요. 그때 개별적으로 처리할게요. 자, 그래도 제일 굵직한 정적분과 급수가 대략적으로 끝나가는데 야, 근데 이게 유형 6번은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하하하 이거까지 가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유형 6번은 진짜 중요한데 미안해, 이건 학기 들어가서 할게요. 얘는 진짜로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습니다. 역함수와 정적분의 급수 좀 많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유형 7번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때 내가 예전에 얘기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에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반드시 어때요? 0으로 수렴해야지만 되죠? 자, 근데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중에서 급수가 수렴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였죠? n분의 1이죠? 이게 우리 그 급수 단원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그랬어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하면서 그냥 증명하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정적분과 급수에서는 증명이 어느 정도 좀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n분의 1. 얘를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간다면 k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k는 반드시 분모 n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n으로 나누면 x분의 1 dx가 돼요. 괜찮나요? 그럼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랄을 바꾸고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얘는 x분의 1 dx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ln x가 0부터 1까지로 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ln 1은 얼마예요? 0이죠. 근데 ln 0이 없어요. 왜?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거 플러스 무한대부터 계속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으로 나옵니다. x분의 1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지금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거예요. 와, 이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 혹시 이해될까? 이게 예전에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시그마 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갖다가 1분의 2분의 3분의 4분의 이렇게 했는데 얘보다 작은 거 1분의 2분의 4분의 4분의 플러스 8분의 플러스 8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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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놓고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무한대 개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그럼 무한대보다 더 클 거니까 얘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증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적분과 급수 가지고 수식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그냥 요 얘기 한번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여기 유형 7번에 관련된 거 그게 크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908번 한 번만 해볼게요. 1908번. 네, 쉽지는 않아서 얘는 중간에 힌트를 좀 빨리 갈게요. 자, 힌트를 조금 가자면 뭐 원주각 가지고 구분해도 상관없는데 저 P1, P2, P3, P4 요거에 관련된 거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중심하고 연결시켜서 중심각 뽑아내서 가면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빠르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P1점이라 그러면은 중심하고 연결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요각이 얼마예요? 전체 파이를 n등분한 거기 때문에 n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P2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중심각은 n분의 2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K까지 연결된 중심각이면은 요 각이 n분의 k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n분의 k파이 1, 2, 3, 4부터 k까지 가니까 그러면 이거 넓이를 어떻게 하지? 그냥 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한 거 2배도 돼요. 어차피 이거랑 넓이 똑같아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걸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이니까 원주각을 뽑아서 가도 됩니다. 그래서
2에다가 코사인, 2에다가 사인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뭘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식을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요 초록색을 이용해서 만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그런 거 두 개예요. 그래서 이런 게 두 개다 보니까 2배 해주면 SK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식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리미트 n분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sk 사인 n분의 k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나는 이걸로 가고 싶은데 자, 얘는 2 코사인 2n분의 k파이, 그 다음에 얘는 2 사인 2n분의 k파이. 그럼 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지 않나? 그쵸?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sk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수는 2, 4의 절반 2가 나오고요. 사인 2n분의 k파이 곱하기 코사인 2n분의 k파이. 어차피 배각 공식 때문에 얘는 그냥 사인 n분의 k파이로 나와요. 괜찮네? 그렇죠? 어차피 사인 2x가 2 사인 x 코사인 x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사인 n분의 k파이입니다. 이걸로 적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식이 좀 지저분해질 거라서 이걸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n분의 k만 x로 잡아볼게요. dx가 되겠고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럴로 바꾸고 아래 끝 0, 위 끝은 1. 이게 왜 1이야? n-1인데. 그쵸? 다시 한번 n분의 k를 x로 바꿨어요. 당연히 n분의 1은 최소 변화량 공차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공차. 자, 그럼 x의 범위는 k가 1 들어갔으니까 n분의 1이죠?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분자가 n-1까지 가죠? 근데 n분의 n-1이잖아요? 어차피 리미트까지 생각한다면 1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산압 같은 경우에는 0부터 n-1이 1부터 n까지랑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적분으로 돌려놓으면 똑같아요.
그 마지막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바꿔놓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sin 파이 x dx.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1 sin 파이 x, 아니 코사인 파이 x. 그래서 0, 1로 들어가니까 1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파이분의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0, 1 나오죠. 그래서 답이 8분의 2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아,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적분과 급수에서 시간 좀 쏟아 부었어요.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 1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 2시간 다 됐어.